한국 사회 문제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얀마, 즉 버마의 한 노동인권단체가 현재 한국계 의류기업이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쭉 열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쪽으로 회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섬유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이 이 보고서 내용을 고스란히 보도를 하고 있어서 실태 파악과 함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 미얀마가 아웅산 수지 이번에 선거를 해서 수지 측이 선거에 승리했고 압승을 했죠. 그 수지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점차 민주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미얀마가 독재 정권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그 독재 정권의 관련자들하고 위에만 좀 잘하면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짓을 해도 유지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미얀마가 민주화 추세로 가는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온 것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적절한 어떤 이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반성해 볼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자세도 바뀌어야죠. 옛날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인권단체 액션 레이버 라이처가 발간한 언더프레스라는 제하의 52쪽짜리 영문 보고서에 한국 의류업체와 한국계 합작 의류업체가 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탄압하는지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합뉴스가 이를 입수해 가지고 보니까 강압적인 시간의 근무가 주요한 지적 대상인데요. 조사 대상 회사 가운데 30%는 법정 시간의 근무 한도 시간인 주당 16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조사 응답자의 37%는 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 27%는 15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응답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62%가 초과 근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 했다고 합니다. 고용자들은 승진 누락, 연말 보너스 지급 거부 등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호되게 질타하기도 하면서 이 시간 외, 법정 시간 외 근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조사 대상 근로자들은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자의 63%는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 했고요. 다수의 노동자들은 항목 구분 없는 급여 명세서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한국어로 된 명세서를 받는다고 불만도 토로했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병가나 여성 보건휴가 등이 자유롭지 않고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근무해 분명한 지표는 없지만 아동노동 사태나 성희롱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한국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까지 1년간 랑군이나 바고 지역의 의류업체 39곳에 노동자 12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미얀마 의류산업 투자액은 작년 3월까지 3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7%를 달하고요.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에 이어서 미얀마에서 해외 제조업이 2위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실태가 조사가 됐는데요. 자,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버린 코피노라고 불리우는 그런 애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섹스 관광을 하는 문제,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여성들을 데려와서 농촌총각 신부로 삼는다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 자, 우리가요,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를, 특히 못 사는 나라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혐오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왜? 베트남에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굉장히 강경하니까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지나친 인권 탄압을 하다가는 문제가 몇 번 됐죠. 근데서 조금은 조심을 합니다, 기업들이.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독재 정권 산하에 있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었겠어요. 이런 나라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치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비난하는 2차 대전 때 일본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문화라고 하면 흔히 그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스타일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문화가 월급이나 근무 조건 외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100개 임직원 4만 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한국의 기업 문화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이 조직 건강을 바라보는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도요, 경영진은 최상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직원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습관화된 야근을 이 직장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나쁜 기업 문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근, 회의, 보고 등 한국 고유의 기업 문화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습관적 야근이 3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비효율적인 회의, 이 야근의 단초가 되고 있답니다. 39점, 과도한 보고 41점,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 55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대요. 요즘 제 주변에는 직장에 갓 취직한 이 아들, 딸을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상담을 해오는데요. 너무 경우가 잦아서 제가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근무 조건이 기업 문화가 열악한가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면 또라이 팀장, 부장, 과장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은 거의 미쳐갑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건 회사의 문화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와 그 사람의 어떤 욕심, 특성, 한마디로 삐뚤어진 성격이 그 밑에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들어가게 된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반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고 정신병원을 간 사람도 있고, 폭력적으로 싸워서 회사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뛰쳐놓는 사람도 봤고, 이게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신임 교사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제가 벌써 제 주변에서 3명을 봤어요. 한 명을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학교 근무를 못할 상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흔히 교사가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처럼 조직이 빡빡하지 않고 전부 동등하게 편안하다 해서 교사가 되는데요. 교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간 사람들 중에는 한마디로 상사를 하나 잘못 만나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야근이 주 5일 기준 평균 2.3일이라는 겁니다. 3일 이상 야근자도 43.1%, 야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반면 야근자와 정상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정상 근무자가 야근자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식의 조직 소통 방식도 심각한 건데요. 국내 기업에 다녔던 한 외국인은 한국 기업의 임원실은 마치 엄숙한 장례식장 같아. 임원 앞에서 정자세로 써서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리더의 업무 지시를 반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없다. 고개만 끄덕이는 걸 보고 한국의 업무 방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단체들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 전에요, 경제단체들 다 대기업 오너, 중견기업 오너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 공고 있는 이런 어떤 나쁜 기업 문화가 결국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 생각은 안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요, 이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면 대린 산업에 기사를 갖다가 6개월간 수십 명을 교체하면서
온갖 갑질을 하면서 괴롭힌 그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사한테도 그럴진데 회사 안에서 임원이나 직원한테 어떻게 하겠으며,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한 임원들이 또 밑에 직원한테는 어떻게 하겠으며, 불을 보듯이 빤한 거 아닙니까? 주총에 가서 사과했다고 지금은 또 다니면서 또 거짓 하고 있겠죠? 한마디로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까불어도 한 방에 훅 갑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넣어주십시오. 요즘 공중파나 종편 등의 예능에서 동물 관련 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예능을 하는데도 동물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시청자층이 많아가지고 동물들이 각종 드라마나 예능이나 또 심지어 뭐 동물을 위한 프로에 이렇게 고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에는 삼시세끼에 민키하고 산채가 등장했고 또 버디도 등장했고요. 개하고 고양이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종류 뭐 장모 치와와 이런 종류를 또 열심히 찾습니다. 옛날에 보면 1박 2일에 상근이라고 그레이트 피렌이죠. 이거는 피레네 산맥, 한마디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산맥에 양모리 개 엄청나게 큰 건데요. 그 상근이가 나오니까 전부 상근이 해가지고 샀다가 크니까 집에서 키우기가 거의 어렵죠. 사실 집에서 키우기가 적합한 개는 아닙니다. 정말로 집이 수백 평 되기 전에는. 그런데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키우기 어려우니까 버려서 요즘 그 동물병원 가보면 버려진 상근이 데려다가 병원 안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더만요. 그래서 또 그런 인기가 잠깐 있다고 해서 뭐 아까 말한 그레이트 피레네스 같은 큰 개를 했다가 사료값이라든지 키우는 병원비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개도요, 견종도 유행을 타가 텔레비에 뭐가 나오면 그 개종을 좀 사보자. 또 그게 바뀌면 이번엔 큰 걸 했다가 이번엔 또 작은 걸 했다가 귀여운 걸 했다가 삼시세끼가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장모 치아를 분양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가 가격이 2배, 3배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개밥 주는 남자라는 종편에 나오는 외식국이 또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TV를 보고 동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개나 고양이나 동물 생명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반려동물로 기르려고 하면 의심을 엄청나게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물과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을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사실 동물들은 어릴 때가 이쁘니까요. 데려가면 안 되는 2달 전에는 사실 데려가면 안 되는데 대부분 요즘 동물을 분양하는 그런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40일, 30일 막 젖 먹고 한참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개들을 데려옵니다. 어릴 때가 귀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을 직업정성으로 돌보고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그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고요.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이 메말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키우는 부분을 내 자식을 키우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 끝에서 동물을 한번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TV 보다가 쟤 예쁘네 한번 키우자 했다가 충동이 듭니다.
TV에 이쁜 강아지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면요. 그래서 덜렁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요. 사다 보니까 이거는 TV에서는 똥도 자기가 줄 필요가 없고 밥도 자기가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아프면 병원 데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구경인데 지가 키워 보십시오. 똥 오줌 누면 그거 불편하지요. 그 다음에 이불이나 또 각종 시트에 털이 묻지요. 먼지 날리지요. 또 가끔씩 아프기도 하지요. 또 나가서 산책도 시켜줘야 되지요. 이제 점점 귀찮아지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애완동물을 키울 때 자격증을 발급하고 완벽한 등록제를 하고 애완동물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성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선진국은커녕 중진국에 천년만년이 있을 수준입니다.